강원도 양구에서 21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신병 20명, 운전병 인솔받고서 22명을 태운 군용버스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많이 다쳤고 중상자가 3명이나 된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21사단은 강원도 양구의 철책선을 지키는 GOP 사단인데 신병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에 있는 자대 배치가 되어서 신병 교육을 또 받고 있는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들에게 이런 사고가 나서 부모된 심정으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속히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크게 놀라셨을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참가 용의가 있다고 하자 우리 정부가 1월 9일에 9.2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9.2급 남북 당국회담은 무엇을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북핵 미사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최대의 위협이고 비핵화가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북핵 문제가 반드시 남북 당국 회담의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제재와 압박은 유일한 비군사적 대법이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은 결코 이번 회담에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어제 미국 백악관 대변인 논평에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선에서 한미가 굳건한 공조로 대북 제재와 압박을 당연히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한치의 빈틈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내지는 축소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철회하라는 게 김정은의 요구인데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이나 쌍배 병행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회담 결과가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그런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가 소망이라고 강조하면서 평창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계기로 만들자 남북 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연결시키자고 발언하셨습니다. 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빕니다. 그리고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성공하고 북한 대표단이 참가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해결이 된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핵 동결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고 말을 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이 완성했다는 핵미사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인지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북핵을 인정하자는 말이고 핵을 머리에 이고 앞으로 계속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자는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안보 목표는 한편으로는 전쟁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핵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1994년 초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때 우리는 북핵을 남북 대화로 풀자고 하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당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의 데자뷰 같습니다. 그러나 24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겨우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영변 원자로만 있었던 북한이지만 지금은 핵무장을 완성한 북한입니다. 우리의 무기력함, 이 심각한 문제를 후손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함, 친북 좌파들의 얄팍한 위선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습니다. 건국 100년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원래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일들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고 우리의 중요한 도통입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올해 성대하게 기념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난 1일과 2일의 두 번의 신년 인사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인 올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도 없고 건국 100년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외눈박이 역사 인식으로 쓸데없는 역사 논쟁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오늘 11시에 통합추진협의체가 발족이 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님과 정홍천 최고위원님께서 바른정당의 대표로 참석하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내분이 심각한 수준이고 바로 이 점이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상태입니다. 통합추진협의체를 앞으로 시작하면서 앞으로 과속도 또 저속도 안 되고 정상 속도로 진행해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지금 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 검토가 끝나는 대로 토론회를 열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모 종편 방송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유승민 대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10%도 못 받아 가지고 선거 비용 보전을 못했어. 빚덩어리야. 이걸 또 국민의당이 껴놔야 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저는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습니다. TV, 라디오, 또 검색 포털 광고도 못했고 선거 유세차도 제대로 우리 못 썼고 또 선거 운동원도 제대로 우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저비용 선거를 돈 안 쓰는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재선에 대한 후보 보조금과 또 저 후원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 당비 이런 걸 다 합쳐서 선거를 치렀고 그 결과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바른정당은 부채 제로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말한 빚덩어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바른정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발언입니다. 저는 즉시 박지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허위 사실로
국민들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정치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부학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려했던 바가 현장에서 속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72%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등 자신들을 대변해줄 창구 하나 없는 중소기업들은 덩어리 냉가슴 앓듯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바른정당은 생사의 기로에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의 고통을 들어줄 소통 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로 신음하는 중소 영세업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 청와대가 잦은 거짓말과 숨기는 것으로 인해서 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 거짓말은 아닐지언정 또 숨기는 것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달 청와대가 대통령과 청와대 근자용 탄저 백신 구입이 논란이 되자 탄저 백신은 예방용이 아니라 사후 치료용이라고 박지원 대변인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언론 기사를 낸 해당 매체를 수사 의뢰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본부는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의 탄저 백신을 도입해서 모처에서 보관 중에 있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의원실에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이메일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미 CDC는 청와대가 치료용이라고 해명한 탄저병 백신에 대해서 예방용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그 이메일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실험실의 종사자 그리고 동물 관련 업무 종사자, 미국 군대의 일부 군인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탄저균 관련 바이오 테러 공격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미 노출된 사람에게도 탄저병을 예방하도록 백신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모든 형태의 탄저병은 항생제라고 불리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즉 예방용으로 쓰이는 백신과 그 다음에 치료용으로 쓰이는 항생제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백신 구입을 치료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에 탄저 백신 치료용 항생제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이미 200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0만 명분의 3.51분인데 1296만 정의 탄저병에 대한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는 백신을 구입한 것이 치료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것이 탄저병 치료용 항생제, 이 항생제는 이미 국내의 제약업체에서 상용되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500만 정을 구입했고 2015년도에 다른 업체에서 또 500만 정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상용 가능한 1296만 정의 탄저 백신 치료용 항생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500도세의 그 백신을 구입한 것이 청와대의 탄저병에 대한 치료용 백신을 구입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명백히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됨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와대는 거짓 해명과 국민 기만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낙연 총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가 시무식에서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안보 환경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총리의 언급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 참가를 조건으로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고, 또 앞으로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빌미로 북한의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한미 군사동맹을 이완, 그리고 핵 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합리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소 이낙연 총리는 현재 청와대 참모진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 내에서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이낙연 총리가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칭찬 한마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연초에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업가를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으로 청와대 상황판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난 현실은 정말로 반가워합니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가 정신을 얼마나 키워내느냐인데, 기업가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립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가 6개월 전에 발표한 걸 보더라도 그 최저임금 인상될 경우 인건 부담 때문에 도산될 가능성이 있는 게 55%. 신규 채용 부담을 증가할 수 없고 고용 감소가 32.2%. 그런데 최저임금 이렇게 16.4% 올려놓고 한 3조 원을 공짜 세금을 나눠주는 정책.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그걸 도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이렇게 놀라운 것은 30명 이하에게 이제 3조 원을 나눠주면 그 이상의 이분들의 모럴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심지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로 한 30만 원을 일반 우리 한국 노동자보다 더 많이 받는데, 숙식비도 아직 그들의 한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가 한 15%나 더 받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서 숙식비 등등 회사에서 주는 돈은 전부 급여 성격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이 주유소도 한번 쭉 봤더니 작년에 1만 1,000개 중에 한 3,000개를 셀프 주유소로 바꿨어요. 셀프 주유소로 바꾸면 거기에 인력이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 편의점 업종은 9,000개 중에 올해 1,600개점이 심야 영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점포가 심야 영업을 하고 줄이고 하면 일자리 확대가 가능하겠느냐. 정말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정책은 거꾸로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에 이바지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 나가야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계층하고 협상을 해서 이 숙식비, 급식비, 그 외에 급여성 지역이 될 수 있는 모든 돈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서 그 결과가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병 특유의 자문이